조슈아 정님, 토노토님, 올해 만 32살. 올해 대학 1학년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조슈아님이 32살, 32살이신데, 대학교 32살이면 내년에 5월 가보시죠. 내년부터 35살로 바뀌잖아요. 대학 졸업하시려면 나이가 좀 꽉 찰 텐데, 그때 되면 늦지 않을까. 한번 가보시고, 경험해보시고, 휴학해보시고, 도전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워홀은 일단 내 나이가 35살 이하다. 내년에도 그 워홀 꼭 지원을 해보세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가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 경험 해보는 거 되게 나쁘지 않아요. 한국에만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게 쉬워요. 저는 캐나다에 와서 진짜 세상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장 크게 먼저 했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노력하면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었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선 노력을 해도 남이 제 공을 다 가져가고 함부로 말 같은 것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괜히 기죽는 거예요. 제가 또 옛날 직장 생활 얘기를 해보자면, 제 옛날에 다 대리 때였어. 제가 5년차인가 본사에서 높으신 양반이 왔어요. 본부장. 제가 그분이 했던 말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너무 약간 띵 해서 퇴사를 해야겠다 마음먹었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회의실에서 어떤 자세로 있었냐면, 제가 딱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이거 보이세요? 이거 팔 이렇게 딱 펴고 책상에. 근데 그 상무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와 씨, 야 여기 현장 분위기 좋다. 야, 대리 새끼가 팔짱 깨고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야. 제가 순간 뭐지? 누구한테? 전 무의식적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이러고 있었는데, 그 상무가 얘기를 한 거죠. 쌍욕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얘기한 거야, 너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소장님이 야 팔 빼.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이놈의 회사 그만둔다. 모르겠어. 건설 회사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한마디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그때 회의 때 해야 될 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몰라서 닥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의욕도 없어지고 사기가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일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캐나다에서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냥 사장님 앞에서 주머니 손 놓고 얘기해요. 짝다리 짚고 이러고 있고, 얘기해도 뭐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회식 자리에서도, 저도 얼마 전에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했어요. 밥 먼저 먹어도 뭐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숟가락 이거 필요 없어. 놔줄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는 숟가락 다 놔주잖아요. 이렇게 막내가. 저는 대리 때까지 막내 생활을 했어요. 참고로. 그런 쓰잘데기 없는 문화 때문에 좀 싫었는데, 상명하복 그런 거, 군대 문화 있죠. 이 건설 회사는 아직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그게 뭐 우리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캐나다 애들이 문화가 그래요. 그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동료라고 생각하지. 동료고 나는 너한테 돈을 주고 일하는 거야. 예, 그런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캐나다나 북미에서도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 분명히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안 그래.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나라인 건 확실하다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도 엄청 많으니까 그거는 겪어보시면 아시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해외 가보라고. 이 해외 가면 시야가 바뀌니까, 제가 아까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워홀을 가는 게 맞을까요? 나이가 32살이고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저는 어떤 느낌일지 알아요. 조슈아님이 아마 32살에 지금 대학교 1학년이면 좀 늦게 가신 거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빨리 졸업해서 졸업장 하나라도 빨리 얻어야 되는데 휴학을 하고 내가 워홀 가서 방황하는 게 맞을까? 그건 이제 본인 가치관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제 경험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캐나다에 34살에 딱 왔는데 저는 그때 되게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이제 39인데 5년 전에 제 모습을 보잖아요. 와,
그때 진짜 어렸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 윗세대 나이 50 드신 분들, 저보다 10살 많은, 아니면은 20살 많은 60, 아니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그분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린 나이겠냐 이거예요. 지금 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워홀 자격 된다 그러면 진짜 어린 거니까. KK킹님, 워홀 토론토 가기에는 좀 비싸지 않나요? 비쌉니다. 예, 사실이에요. 월세가 일단 비싸요. 월세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토론토는 안 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도 대도시가 좋다 그러시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쉐어하우스나 아니면 홈스테이나 그런 거 젊을 때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젊을 때 이렇게 그때 이제 친구들은 영원히 가잖아요. 또 오래 가니까. 그런 면에서 토론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그것마저도 비싸니까 사실 토론토가. 레이님, 가서 홈스테이 할지 룸렌트 할지 집 하나를 렌트 할지도 고민이네요. 레이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레이님이 계속 질문해 주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실례지만 21세요? 남성분이세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그러면 군대 갔다 왔어요? 전시 근로요. 어쨌든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돈 아끼세요. 그냥 이게 룸렌트 추천드려요. 룸렌트 하시고 룸렌트를 고를 때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령이라기보다 일단 집주인들을 다 만나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 집주인 다 만나보시고, 좀 귀찮더라도 집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보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른 세입자가 없는 룸렌트 집을 갔어요. 홈스테이 집. 2명을 받는 집주인이었는데 한 명이 이미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어떻게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룸렌트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나이가 좀 많았잖아요. 홈스테이인데 사람 없는데 약간 비싸더라도 그런 생각을 갔는데 오히려 더 싼 거예요. 약간 제가 알아본 데가. 왜냐면 거리가 멀었거든. 그래서 저는 그때 중고차 한 대를 사서 학교를 다녔어요. 왔다 갔다. 중요한 거는 집주인이랑 친해지는 게 좋아요. 되게. 근데 제 경험이에요.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이 홈스테이를, 그냥 제 경험을 이제 홈스테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다녔어요. 여기 학교가 여기였는데 제가 살던 집이 여기였어요. 옛날에 여기. 근데 차 타고만 30분 걸리잖아요. 지금 막히는 시간도 아닌데 제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1시간 9분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보이죠 이거 얼마나 걸렸는지. 단점은, 물론 멀다는 단점은 있었는데 홈스테이 가격이 굉장히 싸졌고 쾌적하고, 차 타고 다니면 이제 30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집주인이랑 왜 친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내가 그 집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현지 오래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웬만하면 캐나다 현지인들 그런 홈스테이 집에 들어가세요. 웬만하면 그 사람들은 인맥도 좋고 사회 짬밥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와줘요. 아무것도 모를 때 뭐 의료보험증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뭐 검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제 제일 빨리 받는 방법을 또 알아. 뭐 자기 인맥도 있고. 저는 그래서 조금 혜택을 많이 봤어요. 집주인이랑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분은 이제 진짜 저한테 아버지 같은, 연세가 저희 어머니랑 거의 동갑인가. 그런데 캐나다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온 흑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항상 선이라고 불러요. 선. 근데 그분이 이제 TTC, 캐나다 이제 지하철 거기서 이제 메커닉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항상 이제 공짜 지하철 표도 주고 이 먼슬리 패스 이런 거. 그리고 하여튼 잘해줬어요. 그분이 그냥 잘해줬냐, 제가 항상 눈 올 때 눈 치워주고, 말 안 해도 쓰레기 다 비우고, 제가 알아서 어디 장 보러 갈 때 따라가서 도와주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뭐 차 고칠 때 직접 도와주고. 그러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집주인을 잘 고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홈스테이를 했는데 사실 밥이 포함이거든요. 근데 밥을 아침만 포함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600불이었어. 당시 진짜 쌌죠. 진짜 엄청 싼, 지금 가격을 그 돈 주고 못 구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얻어먹었어요. 제가 거기서 뻔뻔하게도 다 얻어먹었는데, 저는 굳이 안 얻어먹어도 되는데 항상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학생 힘들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밥은 따로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밥 먹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담 없이 먹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뭐 어디 외식 같은 거 가면 데려가고, 뭐 파티 같은 데 가면 저를 항상 데려가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랑 먼저 내가 잘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경기를 푼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저는 젊으신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좋은 팁으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결국에는 원래 처음에 진짜 조그만 방 하나 줬었는데 나중에 지하실을 싹 이렇게 안에 가구 다 집어넣고 저한테 지하실 공부방으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지하실 전체를.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서 잘 살다가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지금도 제가 찾아가면 푸짐하게 밥 차려서 주고 술 뭐 위스키랑 뭐 맥주 이런 거 다 꺼내 오시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신 분이고 유학 오실라는 분들이나 워홀 오실라는 분들 젊을 때 한번 물론 혼자서 전체 아파트 하나 빌려서 살면 좋긴 하겠죠. 돈이 있으면. 근데 이 같이 쉐어 하우스든 아니면 룸렌트든 홈스테이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맥을 쌓기가 되게 좋아요. 이런 스몰톡 하나에서도 일자리가 막 튀어나와요. 어디에 가나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이제 옆집 아저씨랑 얘기를 하면서도 옆집 아저씨 옛날에 제가 홈스테이 할 때 그분은 장의사셨는데 저랑 얘기하면서 물론 제가 장의사를 할 의사는 없었는데 야 장의사 하면은 돈 진짜 많이 번다. 내가 이거 자격증이랑 이런 거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 뭐 그런 얘기도 했고 헬스장 제가 다닐 때도 그 헬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 그분 아버지가 어디 진짜 큰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요리하고 싶으면 와서 일해라. 그렇게 해서 취업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랑 물론 경계는 해야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잘 판단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젊을 때 경험을 해보는 거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도 아끼고 인맥도 쌓고 워홀 하면서는 특히나 아니면 유학할 때